오늘은 제가 의뢰를 맡은 상품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좋은 상품이 어떤 건지 알고 있고 키워드를 분석할 줄 알기 때문에 딱 보면 이 상품이 상위에 노출이 될지 안 될지를 알고 있어요.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상품은 제가 최근에 상세 페이지를 작업하고 상위 노출을 시킨 상품입니다. 상위 노출은 시작이니까 여기서 지속적인 구매와 리뷰가 일어날 수 있도록 꾸준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먼저 상품에 대한 분석을 볼게요. 상품에 대한 분석은 정확히 얘기하면 고객이 불편해하는 점 혹은 원하는 점을 찾는 작업이에요. 이런 걸 니즈라고 한다 그랬죠. 그래서 상세 페이지 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 가지를 정리를 했습니다. 첫째, 고객이 누구인지 정의하고, 둘째, 고객이 불편해하는 점을 찾아서, 셋째, 우리가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는지 정리를 했고요. 이거 세 개를 기반으로 상세 페이지를 만든다고 저번에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 제가 작업한 와플은 시장 조사를 해보니까 바삭바삭한 와플을 집에서도 먹고는 싶은데 나가서 사 먹자니 귀찮고 집에서 해 먹자니 번거로운 불편함을 생각을 했고요. 이걸 해결해주기 위해서 우리의 상품은 집에서도 갓 구운 바삭바삭한 와플의 식감, 그 느낌을 내려고 했습니다. 팁을 좀 드리자면 상품을 소개하실 때 강점과 차별성을 구분하시면 좋아요. 저는 기존의 와플들과 비교해서 강점들을 추렸어요. 첫 번째는 천연 효모를 활용해서 부드럽고 크기가 크다. 타사 와플이랑 잘을 대고 크기 비교를 했고 조금 더 생동감 있게 GIF로 제작을 했습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거는 천연 효모를 사용했다 라고만 적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뭐가 좋은데 이걸 언급을 해주셔야 돼요. 두 번째는 기계가 아닌 손으로 하나하나 구워서 만들었다. 이거는 정말 찍어내는 공장에서 판매하는 와플이랑 비교해보시면 확실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썼고요. 세 번째는 바삭한 식감이 있다. 이건 대표님께서 알려주신 건데요. 격자 무늬가 두꺼울수록 약간 그 빵의 식감이 난답니다. 근데 우리 제품은 격자가 얇거든요. 그래서 와플을 좀 제대로 아시는 분들은 그 빵의 느낌이 아니라 약간 바삭바삭한 와플의 식감을 원하는 거죠. 저는 이게 약간 차별성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와플의 식감이 바삭바삭하다라는 것을 이미지와 스토리텔링으로 풀어냈습니다. 그리고 시장 조사를 했더니 효린의 민박에서 유나가 와플을 먹은 적이 있는데 유나 와플이라는 키워드가 생겼더라고요. 덩달아서 저도 와플의 종류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벨기에 와플 안에 리에주 와플, 브뤼셀이 있고 아메리칸 와플이 있구나.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일반 소비자들은 이런 것들을 잘 모를 것 같았어요. 그런데 설명을 해주면 되게 좋아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설명하는 부분을 간단히 넣었고요. 여기서부터는 강점이 아니라 차별성을 강조했습니다. 펄슈가 중에서 가장 고가인 틸레몽 P4 펄슈가를 쓴다. 그런데 이거는 특히 성분 같은 걸 어필해야 되는 분들 잘 들어보세요. 원래는 되게 길었어요. 펄슈가는 무엇인가부터 우리는 왜 이걸 쓰고 있고 언제부터 썼었고 왜 넣어야 되는지 그리고 넣으면 어떻게 되는지 등등 있었는데 제가 웬만한 건 나중에 다 지웠어요. 이런 성분이나 재료에 대한 이야기는 만든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한 차별성이 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소비자한테 가르치려 들면 안 되거든요. 우리는 그래서 소비자한테 어떤 이득을 줄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핵심만 딱딱딱 쓰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펄슈가는 무엇인지 아무리 길게 쓰고 싶으셔도 간단하게 두 줄만 쓰시고요. 우리는 어떤 걸 쓴다 두 줄,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친다 두 줄, 그리고 브랜드 소개, 해썹 소개, 배송 상태, FAQ 등등 끝. 제가 의뢰를 맡기 전에 이미 먹어보고 대표님하고도 이야기를 많이 해봐가지고 상품이 좋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카페에도 이미 납품을 많이 하고 계시고 진짜 맛있어요. 다행히 상세 페이지에서 우리가 나타내고 싶은 강점과 차별성을 잘 어필한 것 같습니다. 이제 계속 업데이트 해야죠. 자, 그럼 이제 이 좋은 상품을 상위에 띄워야 되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검색량 조회, 경쟁률 조사, 키워드 추출 이거 세 가지는 꼭 하는 편입니다. 검색량 조회를 해보니 냉동 와플, 벨기에 와플, 리에주 와플 이 정도가 키워드라고 할 수 있었고, 여기서 중요한 건 내가 목표로 하는 키워드를 잡을 수 있을지 없을지를 미리 알아두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사실 저는 대행사를 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노하우가 있어서 이제는 딱 보면은 하루에 몇 개를 팔아야 되는구나, 그리고 이 대표님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봤을 때 올라갈 수 있구나 없구나가 보여요. 아무튼 큰 틀에서 먼저 설명을 해드리자면, 카테고리를 먼저 보시고 경쟁률 보시면 됩니다. 냉동 와플, 벨기에 와플은 카테고리가 식품, 가공식품, 빵으로 되어 있는데, 리에주 와플은 식품, 가공식품, 제과, 제빵 재료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완제품을 파니까 빵으로 올려야 되기 때문에 리에주 와플이라는 키워드는 사실 잡기가 거의 어렵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 경쟁률이라는 거는 검색량 대비 상품 수가 많은가 적은가 이거잖아요. 상품 수가 많으면 판매자가 많은 거니까 좀 어려울 수 있겠고, 상품 수가 적으면 판매자가 적은 거니까 좀 수월하겠죠. 이 경쟁 강도는 아이템 스카우트라는 사이트에서 키워드 검색을 들어가시면 바로 조회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바로 쇼핑 탭에 검색을 해서 경쟁사가 잘 하고 있는지를 봐요. 경쟁사가 마케팅을 못하고 있으면요, 경쟁률 높아도 됩니다. 그런데 경쟁사가 마케팅을 잘한다 그러면 경쟁률이 낮아도 어려워요. 이건 저만의 기준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내가 목표로 하는 키워드를 하나 골라야 되는데, 이번 상품은 그렇게 검색량이 높지도 않았고 경쟁률이 높지도 않아서 두 가지 키워드에서 하나를 굳이 고르지 않고 두 개 전부 상위에 띄울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목에 두 개를 다 넣었고 두 키워드 모두 상위 노출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미리 확보한 지인분들과 잠재 고객분들을 통해서 구매와 리뷰 수를 쌓았고, 지금은 보시다시피, 자, 그럼 여기서부터는 이제 광고랑 홍보하시면 되겠죠. 이렇게만 하신다면 한 상품마다 1000만원씩은 가뿐하게 넘길 수 있습니다. 원가랑 이익률은 대표님들이 각자 계산을 해주시면 되고, 저는 다음에는 좀 더 검색량이 높은 키워드, 그리고 더 경쟁률 있는 상품에서도 상위에 노출시키고 유지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